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폭 있죠. 자녀 학폭 문제 있죠. 그 다음에 근무 중에 주식 거래를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50몇 번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부적절한 골프장 출입 문제 있죠. 뭐, 이렇게 시의적절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오후 질의가 남아있긴 합니다. 오후에 어떤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어떤 입장으로 이 분을 좀. 뭐, 오전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네. 적격, 부적격 여부를 좀 그렇죠. 판단해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제 느낌으로는 네.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예. 좀 오후에 또 뭐 정책 질의도 해보고 예, 또 예. 학폭 과정 혹은 또 주식 거래, 뭐 골프장 출입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네. 아직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의 마음들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임명철회 이런 거 민주당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철회. 임명되면 골프 안 칠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물을 눈 감아주시고 예. 그렇게 한다면 제가 모든 이 신명을 바쳐서 예. 국가 방위에 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람은 예. 과거를 보는 이유는요. 예.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으로서 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판판이 이렇게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이 부활할 가능성이 차라리 그렇게 해주면 도와주겠다 이거 우리는. 민주당은 차라리 예.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거죠. 일색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검사 출신들이 전부 다 인사 라인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있어요. 때문에 네. 다른 다양한 국민적 시선으로 이 인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 심기 살피느라 네.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방과 안보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그렇습니다. 쥐고 있는 거라서 국민들이 불안하면 안 되는데 주식 거래나 하고 있고 뭐 이런 골프장이나 가고 이런 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후 질의에서는 의원님 어떤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계획이십니까? 세 가지 문제 조금 더 지켜보고 예. 질문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문제나 파기 문제나 또 부분 파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하마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의제로 떠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사활적 문제가 걸린 거거든요. 과연 2개 내지 3개, 4개 전쟁을 동시에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냐. 지금 2개만 수행하는 것도 막 허덕허덕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분들은 계속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군사적 관점 속에서. 네. 근데 군사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교, 평화, 통일 모든 것과 다 같이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스틴 장관하고 저희 이시문식 국방부 장관이 토론해서 미국과도 이 교감을 이루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네, SCM. 앞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이 네.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신원식 장관이 얼마 전에 그냥 한번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 측과 완벽하게 조율을 끝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관 역시 저렇게 신중하게 오스틴 장관이 신중하게 한반도 상황들을 관리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반도 상황을 너무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런 문제들 좀 따져봐야 자, 중요한 포인트는 한반도의 그 국지도발 가능성 같은 게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에서 조금만 네. 이 오버하기 시작하고 예. 빌미를 주면 군사적 충돌 문제는 서해 일대라든지 휴전선 일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님 왜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이 얘기를 올해 내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 자체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또 5년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국민들께서 그나마 이렇게 인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냥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경우에 없어서 따라서 의도적 도발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내년 선거 앞두고 그럴 저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예. 장관이 임명되면은 예. 빠른 시간 내에 예. 국지전 정도는 그냥 발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불길한 느낌을.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이 3,600회 포문을 개방해서 이 군사 합의를 스스로 깨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냐. 네, 네. 단순 논리인 건데. 근데 2017년도 이후에 국방 백서에 보면 작년까지요. 군사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네. 일어난 도발 건수가 17건인가 그래요. 국방부 자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에 합의해 준 게. 근데 갑자기 3,600건 얘기가 나오니까 필요에 따라서 도발의 숫자와 횟수도 달라지는 거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군사 합의가 만약에 파기된다고 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실익 같은 경우가 지금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거거든요. 예. 군사활동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소중한 군사전문가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우리는 시력이 공중 정찰 자산 같은 경우에도 1.5에서 한 1.3으로 떨어지는 잘못된 효과는 있다. 근데 쟤들은 원래 한 0.5도 안 되는데 0.2 정도로 떨어지는 거다. 실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거다. 이런 주장과 분석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네.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자꾸 우리가 앞장서서 깨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국방부 앞장서서 깨겠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호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대통령 오늘 또 나가셨잖아요. 아직 안 나가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이펙 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을 578억인가요? 예비비까지 끌어서 다니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나가고, 또 안보 불안 상황은 생기고, 군령권을 쥐게 될 합참의장 후보자는 주식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 나라의 운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정부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송팅님께서 이 나라가 어디까지 무너질지 진짜 걱정이 태산입니다. 유유하셨고요. 당장 멈춰님께서는 비무장지대에서 충돌 나면 이거 어떡할 건지 좀 물어봐달라고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기도 했습니다. 충돌나지 않도록 관리해야죠. 국회와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정권을 창출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래도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의 저력이기보다는 결국은 국민적 저력으로 여기까지 밀고 나왔고 다소 불안한 측면들도 있고 그런 불안한 측면들이 잘못 관리가 되어지면 한반도의 평화에 그리고 또 경제에 먹구름을 띄울 수도 있는 거지만 현명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조정점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국민들과 함께 야당이 계속 민주당이 계속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요거 좀 여쭤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계속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빠져나갈 경우에 피해자가 나서서 증언할 수도.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공유된 사실이 오늘 이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네. 언론의 추적이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분들의 네. 주장과 재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한테 저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 당신들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 문제를 더욱더 확산시켜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 중에 아니면 피해 당한 학생의 가족 중 일부가 군인이라든지 또 이런
또 금방 얘기했던 그 합의금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든지 네. 지금 일방적인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밝혀지면 아마 대단히 곤혹스러운 그 여론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도 학교 화장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제보에 근거해서 물어본 거고, 네. 근데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네. 요건 뭐 진위가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사과했으면 되게 책임 있는 네. 자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논조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끝난 문제인데 왜 1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실에 정말 신분 노출을 꺼려가면서 몇 단계를 거쳐서까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구심이 가득 찬 그리고 저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한 분들이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명분을 갖춘 거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후보자가 성실하게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자가 그 의원님께 당부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저는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다시 예. 저희들의 의견들을 좀 물어보고 예. 이랬던 상황이고요. 예. 가장 큰 문제의식은 그분이 가진 문제의식은 뭐냐면 아니 그런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가해자들이 300만 원씩을 걷어 1,800만 원으로 무반한 것이 만큼 큰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참의장 후보자의 자제분이 1호 처분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주셨었어요. 억울함 11년이 지나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야당 의원실을 찾아올 때는 그때의 분한과 억울함과 분노가 아직 다 충분한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계급 때문에 1,800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였던 부모라면 그게 얼마나 그건 이제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실 확인을 좀 통해서 뭐 기자들도 열심히 뛰겠지만 네네.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면 저희들이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의원실에 이제 어쨌든 기습 습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윤선 아니, 화이팅입니다. 알고 장에서 화이팅이에요. 시청자들께. 저는 새로운 희망을 민주당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0월 11일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차오를 대로 차오르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제1야당, 대한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 받아안고 희망을 주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이제 총선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희망을 주고 대안을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한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예. 네. 뭐 거의 당대표급. 죄송합니다. 국방위원으로서. 당대표급 인사. 일 잘하는 기동민 화이팅! 예,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